황민호의 진짜 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자 독일 출장 중 입국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10개월여 안팎 앞두고 터진 이번 악재로 지역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앞서 남지사의 장남은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군사법정에 세워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병장의 어머니는 피해자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바랬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천안과 부산, 아산, 대전, 강릉에서 여중고생들이 집단으로 또래 여중생을 무참히 폭행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해 죄질이 무거운 여중생들을 성인과 동등하게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한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실시간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안양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최근 직원이 지각을 했던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거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고막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인 이사장은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밖에 없었다, 그것도 때렸다면 때린 것이다 라고 대답해서 주변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장남을 재판했던 재판부가 한 말에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군재판부는 다른 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의 고민이나 걱정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벌써 10회네요. 오늘은 2017년 9월 19일 막 자정이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9월 20일이 되겠죠? 9월 20일 12시 5분입니다. 여기는 의정부동 저의 작은 옥탑방입니다. 오늘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심정으로 팟캐스트를 열악한 환경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연결했습니다. 최근에 안병용 의정부시장 출마 선언을 저희 경원일보에서 단독으로 연결해서 팟캐스트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철 7호선 밀락역 신설에 관련된 의정부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직접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월 19일 9시경 의정부 경원일보 팟캐스트에 연결이 됐는데요. 일단은 들어보시죠.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민호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핫한 뉴스인 전철 7호선 밀락역 신설에 대한 안병용 의정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하게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앞서 안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8일 기자간담회 때 밀락역 신설에 대해 짧게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밀락역 신설 진행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듣는 사람에 따라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전화를 다시 연결하게 됐습니다. 전철 7호선 밀락역 신설의 진행 상황과 의정부시 입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황 기자님. 요즘 진짜 뉴스 팟캐스트 때문에 자주 연결을 하네요, 전화를.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기자간담회 때 전철 7호선 네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뭐, 어려움을 이제 다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네. 우선 전철 7호선 밀락역 신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기자회견이 전철이나 이제 뭐 밀락역 신설은 아니었고요. 의정부의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긴축 재정, 부채제로 공무원과 시민이 참고 부채 제로를 선언하는 이제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이 조금 넉넉하면 밀락역 이제 그 추가의 돈이 든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제 애써달라 그래서 애쓰는데 그 정황을 얘기하면서 또 한 분이 이렇게 장암역 기지 이전하는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무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이제 보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밀락역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전철 7호선이 세 번에 두 번의 이제 뭐 예비 타당성의 실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비 타당성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가 이제 본 타당성,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세부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이 7호선이 양주까지 가는 게 이제 타당성이 있다. 정부가 이제 예비 타당성을 하자. 그거를 경기도로 하여금 이제 세부 설계, 실시 설계를 이제 하는데, 세부 설계를 해보니까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세부 설계를 해보니까 뜻밖의 이제 돈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예비 타당성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기재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이 됐으니 의정부 시민들은 원래 두 번 실패했던 장암역의 신설이라든가 밀락역의 신설을 요구하는 와중에 또 이제 한술 더 떠서 같이 연계돼 있는 이렇게 이제 양주에서도 한 개 내지는 두 개를 더 해야 된다. 한 개는 확정이 됐으니 이제 탑성역 또는 옥정역이라는 게 됐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은 누가 내더라도 한 개 내지 두 개를 더 해주세요. 라는 이제 시민의 절절한 욕구가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그런 뜻을 경기도 또 이제 국토부에 이제 요구해 있는 와중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예비 타당성을 이제 세부 설계를 해보니까 이제 뭐 비용이 이렇게 더 많이 한 500억 정도 더 나오면 이거는 당초에 이제 예비 타당성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됐냐고 그 실시 설계를 보고받은 국토부가 재무부에다가 재경부가 그거를 예비 타당성을 된다고 비용은 500억 적게 나왔다고 돼 있는데 웬일이냐 그러고 그거를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있는 역을 한 개짜리도 어렵고 그것도 화를 내고 있는 와중에 역을 하나 더 만드는 장암역 신설이든 이전 또는 밀락역의 신설 이전 더 이제 고읍이나 옥정역의 하나의 신설 이런 게 한 개 하는데 500억 들어가서 이제 뭐 의정부나 또 뭐 장암역 저쪽에 이제 양주 하나만 돼도 1,000억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돈을 누가 내는 문제가 아니라 총 공사비에 대한 편익의 문제, 사람 몇 명 타느냐에 대한 문제 걸려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였고요, 정황을.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락역을 한 개라도 신설하거나 급하면은 저희들이 내겠다 아니면은 나중에 돈이 되더라도 기존에 이제 탑선역으로 바둑하는 거를 밀락역을 노선을 지나가는 거를 꼭 실현해 달라고. 전철 노선이라도 깔아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노선이라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지나가서 예비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여기 도의 철도국장, 또 도지사님의 집정면담, 국회의원실, 또 국토부에 이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뭐 대화가 이제 약간 옆길로 가서 예. 이제 빚을 다 갚았고 한 500억 내지 600억 남으면 네. 그게 이제 7호선이 되더라도 이제 짧게는 5년, 길게 걸리면 7, 8년 걸리니 예. 제가 이제 저번에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보고드리고 해당되는 타당성 영역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예. 500억이 있으면 이미 탑성역에다가 밀락역을 붙이는 거는 우리 돈과 네. 기술로 한 2년 이내에 가능하니 예. 그게 꼭 논란이 되고 시간이 거는 그런 보다는 그것도 대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무조건 밀락역을 이제 신설하는데 이제 행정력을 예. 집중하고 예.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전철 노선이라도 해서 장내역이라도 만들고 경전철 노선이라도 해서 예, 그다음에 사만이 그거라도 안 되면은 이제 경전철 노선이라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밀락역의 교통을 이제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은 그 밀락역 신설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는 다소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고 시간이 짧아갖고 바로 끝내느라고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중단하셔갖고 뭐 예. 어렵게 되는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연결했습니다. 현실적인 정부의 예. 검토가 그런 이유에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뭐 시장까지 나서서 네네.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철 예. 밀락역 신설은 뭐 주민들이 지금 뭐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앞장서셔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뭐 좋은 당연하죠.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뭐 알겠습니다. 진짜 뉴스도 밀락역 신설을 위해서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잘 들으셨습니까? 전철 7호선 밀락역 반드시 신설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황민호의 진짜뉴스 10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공감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MIT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합동으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팀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연구팀은 699명을 모집해 152개의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 다양한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 여러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제 유형이 매우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제를 잘해내는 팀이 다른 과제도 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과제를 실패한 팀은 계속 다른 과제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을까? 연구자들이 파악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팀 문화였습니다. 잘 나가는 팀은 모든 팀원이 거의 같은 비율로 대화를 했고 그렇지 않은 팀은 소수가 발언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감수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 말투, 목소리, 몸짓 등을 보고 상대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잘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감수성은 사람의 눈 모습만 보여주고 감정을 맞추는 테스트를 통해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하거나 소외받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팀원들은 알게 되고 그것에 적절한 반응하게 되며 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팀원들이 있을 때 팀은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는 반증을 여기서 논리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주변의 어려운 고통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진 적은 있나요? 나라나 국가도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소통과 공감이 잘 되어 성과가 좋다면 소수의 소리에 어려운 사람의 목소리에
그런 것을 잘 듣고 공감해야 나라와 국가도 잘 돌아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황민호였습니다. 오늘도 황민호의 진짜 뉴스 10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성!